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17년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죠. 자, 우리 행정법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20문제 몽땅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특이한 점이 있죠. 첫 번째, 이번 시험은 박스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행정법 케이스 문제, 사례형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가 특이한 점이고, 두 번째는 지문이 예전과 같이 다 길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문이 길게 출제됐다 하더라도 쉽게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죠.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험 문제는 지문이 길고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다 하더라도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문제 거의 몽땅 판례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물론 이론에 관련된 문제하고 섞여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20문제 몽땅 대부분 판례를 물어봤기 때문에 판례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20문제는 무난히 풀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 9급 시험 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문제를 물어봤죠. 개인적 공권이죠. 그러면 1번,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 하면은 강행 법규가 존재하고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판례죠. 상수원 보호구역은 반사적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못하죠. 그 인근 주민들은.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4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환경영향평가 대상 밖에 있는 주민, 안에 있는 주민은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주민도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아는 주민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소외이기 때문에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아주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문제를 물어봤죠. 행정지도. 2번이 틀렸죠. 행정지도 상대방은 행정지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물론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의성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 않는다 해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2번이 틀렸고 1번, 3번, 4번은 맞는 지문이죠. 특히 4번,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에서 직무집행에서 직무가 아닌 것은 딱 3개죠. 국고작용, 경제작용이죠. 똑같은 말로. 그 다음에 사회공공일반이익, 그 다음에 행정기관 내부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직무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직무로 봐도 좋습니다. 2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3번 문제, 행정의 취소와 철회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라이브 특강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문제가 1번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죠. 우리 국민들은 취소 신청권이 없습니다. 나머지 봐보세요. 취소나 철회는 법의 근거도 없어도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가지고 우리 국민이 취소를 신청을 권리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이건 우리 라이브 특강에서 했던 문제죠. 이것도 라이브 특강에서 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점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지문이 길죠. 여러분들 지문 길겠지만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 취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는 수익적인 행정이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기득권과 따졌을 때는 비교 교량한다. 마지막 비교 교량한다는 말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3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문제죠. 이 경우 먼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행정청이 신분, 자기의 박탈 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청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 청문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단순 반복적인 것, 경미한 사건, 그 다음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것, 긴급한 경우. 그러나 이유를 붙일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이유를 붙여주세요 얘기하게 되면 이유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하더라도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경우는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이 4번 지문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령 등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면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하면은 자체 완성형 사인의 공법행위죠. 신고한 순간 곧바로 법정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죠. 물론 적법한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발송된 때에 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걸로 보는 것은 아니죠.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고한 순간 자, 일정한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춰서 자, 신고했죠. 자,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걸로 본다. 자, 그런 건 아니죠. 자,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단 말은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은 말로 자족적 사인의 공법행위. 그 다음 이게 어떤 거죠? 바로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 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수가 수리를 의미한 건 아니죠. 그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요건을 갖춰서 자, 신고하면 된다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2번 지문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자, 이 4번 문제는 쉬운 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다수설에 따르면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당연히 비권력이죠. 법에 근거 없는 경우 행정지도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비권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유롭게 인정되는 거죠. 구속죄라든가 그 다음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은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비권력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대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 보호자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변경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죠. 우리가 지방자치는 조례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돈이 들어가는 것, 유급 보호자가 들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다음에 위임 있지 않은 이상은 형벌 같은 것을 그 다음에 조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조례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겠지만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똑같은 말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 이런 4가지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자, 맞는 지문이고. 자, 이것도 여러 번 했죠. 헌법재판소는 토지 소유자가 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때 자, 동의 정적수를 자, 동의 정적수 밑줄이요. 자, 이런 동의 정적수와 관련된 부분은 자, 의회 유보로 본다고 수십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위임을 하는 가정 속에서는 항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된다는 것. 그죠? 위임 입법에 의하여 자,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자, 맞는 지문이죠. 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위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은 역시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 아주 좋은 지문이죠. 자, 그래서 5번은 1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자, 살해형 문제죠. 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건 부관과 관련된 거죠. 국도 송유관 사건이죠. 그러니까 부관을 갖다 하는 가정 속에서 예전에 협약했던 내용을 부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거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기본행위, 주된행위 하면서 부관을 동시에 붙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행위를 하면서 불과 몇 달 전에 당신하고 만났을 때 그 내용 있죠. 그것을 우리 부관으로 합시다라고 협약의 내용을 부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부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국도 소유한 사건은 의무를 부과했기로, 그래서 부담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부관 6가지 조기 부채법사 중에서 부담으로 본다 이 말이고, 그 다음 특히 4번 봐보죠.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역시 효력이 소멸된다. 소멸된 건 아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에게 소유권 매수를 허가하면서 상대방이 각각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소유권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근데 나중에 이 법이 바뀌었어요. 접도구에는 관리청 허가 없이도 소유권을 매수할 수 있게 됐다.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역시 부과는 존재한다 이거지. 즉 소멸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4번 틀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할 때 이걸 다 읽으시면 안 돼요. 아, 이건 국도 소유한 사건이구나. 이거 뭐 기출문제로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단지 박스 형태로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지, 이 문제는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1, 2, 3, 4로 물어봤고, 오늘은 박스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 바랍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공법상 계약을 묻고 있는 지문이죠. 자, 이번 공법상 계약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건데, 자, 공법상 계약. 자,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공법상 계약은 당연히 비권력이죠. 비권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근거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번, 자,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가 있죠. 행정주체끼리, 행정주체와 사인끼리, 사인 상호간. 그래서 만자가 들어서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공법상 계약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 똑같은 말로 계약직 공무원. 자, 이것은 바로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럼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련된 규정은 없죠.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 행정강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쉽게 나오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죠. 자, 일반적으로 불확정의 점과 판단 여지, 그 다음에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불확정의 점과 판단 여지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는 3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수험생들이 안 합니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죠. 자, 근데 답은 1번이 틀렸죠.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판단 여지와 재량은 똑같은 말이야. 근데 학설은 구별했어요. 판단 여지는 법 주어,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한다. 우리 주어를 뭐라고 하는 거죠? 법률 효과. 동사를 뭐라고 하는 거죠? 법률 효과. 판단 여지는 주어에 오는 말이고, 그 다음 동사, 6개월 영업정지 할 수 있다. 재량은 바로 법률 효과면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자, 이 부분을 서로 바꿔서 물어본 문제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재량으로 흡수 통일했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판단 여지가 어떤 말이고 재량이 어떤 말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데, 아마 이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재량행위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기속행위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2번 맞고. 3번도 특별한 하자가 없이 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을 갖다 공부할 때 이거 보면은 대부분은 처분을 할 것인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된다. 이 과징금은 일부 취소입니까? 전부 취소입니까요? 자, 전부 취소가 되는 것이 자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맞는 지문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확정 개념. 주어의 애매모호한 것을 불확정 개념이죠. 그걸 판단한다. 그것을 판단 여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부분. 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해석, 예외적인 해석, 자, 이런 것이 된다라고. 자, 이리적인 해석이죠. 자, 예외적, 이리적이란 말은 딱 하나로 해석되는 거죠. 자, 이리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4번 지문은 약간 좀 까다롭죠. 이제 뭐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1번은 반드시 출제가 된 지문이고, 뭐 2번, 3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판례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공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그 4번은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니고, 그럼 당연히 1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쉽게 정답이 1번이죠. 왜냐? 2번, 3번은 정확히 맞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꼭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만 출제된 지문이고, 그래서 판단 예제와 재량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번이 틀렸죠. 아마 8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문제가 되겠죠. 2번과 3번은 쉽게 정답이 나오죠. 4번은 예외로 본다고. 뭐 이 4번도 쉬운 지문이죠. 자, 불확정 개념을 해석할 때는 법적인 문제죠. 불확정 개념도 하나의 법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죠. 그러나 불확정 개념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특정한 어떤 사항에 관해서는 자, 딱 뜻이 하나, 이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가능하다고 본다.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리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뜻이 이리적이라는 뜻이 하나란 겁니다. 자, 8번이 약간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먼저 3번 봐보죠.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면은 이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지만은 자주 그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 안 해준다. 평등은 지배된다. 그러면은 법규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 당의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벌은 법규 범위는 당의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반 처벌된다. 자, 우리 직접 위반한 겁니까요? 자, 우리 자기 구속의 법리 또는 뭐가 되죠? 평등원칙 위반. 또 한편으로는 신뢰보원칙 위반도 될 수 있겠죠. 재량준칙이 자 법규성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바로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그래서 준법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3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함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1번, 2번, 4번은 뭐 무리가 없습니다. 자, 특히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자, 헌법재판소도 법규명령을 심사할 수 있죠. 재판은 전제가 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때 바로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당구장 출입 금지 사건 만 18세 미만 사건 했죠. 그럼 두 번째 이건 아주 특이한 거죠.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든 거죠. 장관이 만든 각종 제재적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인데 이거 뭐죠? 내가 암기했죠. 도시, 여객,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이 세 가지 시행규칙은 국민은 구속할 수 있는 법규성이 있습니다. 국민은 구속할 수 있는 법규성이 있죠. 그래서 행정규칙이 아니라 이겠지. 그죠? 맞는 지문이죠. 아주 중요하죠. 도시, 여객,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암기하세요. 그때 여객. 그죠? 자, 그렇게 해서 9번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좀 별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게 행정법이 아니고 자 오타죠. 자,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종업원 등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종업원을 고용한 법인에게 종업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된 벌금형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그렇죠? 주인이 처벌했어. 고용한 사람이 즉 주인이 퇴근했다 이거지. 근데 종업원들이 청소년을 고용했어요. 그럼 종업원만 처벌해야지 주인까지 처벌하면 안 돼요. 너무나 가혹하다 이거죠. 전혀 몰랐는데 의사가 퇴근했는데 무면허 시술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의사까지 정지 면허 취소하게 되면 그것은 양벌규정은 위법이 된 거죠. 양벌규정이 되는 것도 있고 양벌규정이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종업원 사건 청소년, 그다음에 의사 면허 사건,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죠. 양주 제주 사건, 건설업체 자 자격증 대여 사건, 그다음에 다단계 판매업자. 자, 이런 것들은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종업원이 잘못하면 주인도 처벌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나온 거죠. 자, 1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죠. 왜냐 이 판례를 아는 학생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 3번, 4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틀린 것도 간단하게 다 나오는 거죠. 자, 이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이 되는 거죠. 그죠? 형사소송이 된다 이거죠. 자,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형사소송.
그 다음에 이 이행강제금은 똑같은 말로 집행벌이죠. 이행할 때까지 2차 과태료 또 3차 과태료 계속 부과하는 거죠. 간접적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건 다 틀렸고, 자, 10번에서는 1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1번 잘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다른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이죠. 자,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숫자 한번 계산할까요? 10, 20이죠. 10, 10. 자, 그럼 20일 안에 공개를 하라.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심판, 소송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2번,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 국민에는 다 포함되는 거죠. 등기 됐든 등기 되지 않든 법이 있는 법이 아니든 다 된다 이 말이야. 포함되지 않는 데서 틀린 지문이죠.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 이런 말로 하면 다 틀려요. 개인정보보호법만 빼고 나머지는 싹 맞는 지문이죠. 권리는 이익이 있든 없든 다 포함된다 이 말이야.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개인에 관한 정보죠. 죽은 자라든가 법인은 포함되지 않죠. 그거 빼고 이런 말은 다 맞는 지문으로 다 포함된다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 2번 틀렸습니다. 뭐 쉽게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에서 이 공공기관은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공사공기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법인, 물론 또 사립학교도 포함되고요. 근데 특수법인 안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포함되냐? 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KBS는 포함돼요. 그러나 한국증권업협회, 여러분들 이런 거 잊지 마세요. 말 안 바꿉니다. 마지막 주하고 동사.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아주 11번은 좋은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취소 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것은 판례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판례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거의 이론 형태를 물어봤는데 이거 이론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부했는데 또 소송 중에 또 거부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 거부 사유를 처음 했던 거부하고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는 바로 판사가 좋아하고 추가 또는 변경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2번 봐보세요. 동일한 건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거죠. 바로 재판 끝나기 전, 즉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가 되겠죠. 틀렸죠? 우리 모르면 전부 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죠. 확정 판결시까지는 집행정지 결정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틀렸고, 자, 동일성 여부에 따라서 추가 변경이 인정된다라고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존재를 알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면은 당초 서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 이거지. 자, 그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자, 2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허가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 당신 요건을 갖추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거부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거부 취소 소송. 그러니까 소송 중에 또 구청장이 여기다 허가해주면 공공복리 해치겠구나라고 공공복리라는 거부 사유를 또 소송 중에 집어넣을 수 있냐?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재판 중에 처음 했던 거부를 다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걸 또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냐? 이게 바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처분은 어떤 그 실질적인 적법성과 관련된 거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13번 문제. 공공영주물 설치 관리에 관한 하자. 자, 우리 국가배상법 제5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 영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꼭 국가가 소유권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다. 그 건물에서 어떤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영주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는 건물도 영주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3번,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설치관리의 하자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제3자에게 사회통념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뭐 이런 거고 3번, 4번 다 일반적인 말 되겠죠. 자, 국가배상에서 공공영주물에 하자가 있다는 입증책임 피해자가 지지만 그죠?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발생, 개연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관리 주체가 된다 이거지. 이제 행정청이 있다 이 말이죠. 입증 책임, 그죠?
입증 책임 피해자 있다 이거죠. 하자가 있다 이 말이고, 우리는 관리를 잘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진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특히 4번 지문도 좋은 겁니다. 그 다음 14번 행정 대집행. 자,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죠. 자, 1번 이 재집행과 관련 것은 대집행 할까 말까는 재량상이죠. 무조건 무허가금을 있다 해가지고 대집행하는 건 아니죠. 저 공공복리를 해치는 경우 대집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해치냐 해치지 않냐는 행정처에 알아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이 맞는 점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의무 불이행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대집행 하는 거죠. 개통, 실비.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대집행,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죠. 근거 없다는 것은 안 되죠.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자, 그 다음에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집행과 불가쟁력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요 분야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량사항이고, 그래서 14번 문제는 자,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5번 국세징수법 강제징수 절차.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죠. 자, 1번 내가 세금을 갖다 100만 원 안 냈습니다. 근데 내 재산 500만 원짜리 압류가 됐어요. 너무 심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압류는 무효라고는 볼 수가 없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이겠지.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1번 틀렸고 2번, 3번,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3번 아주 중요하죠. 헌법재판소에서 유언결정 났는데 그 유언결정 난 법으로 집행해버리면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세 부과하는 법이 유언 판결 났어. 근데 집행하면 무효가 된다. 이미 죽은 법으로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유언 결정이 났지만은 유언 결정 전에 행한 처분들은 전부 다 취소 사유를 보겠죠. 그래 이것은 무효가 된다.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 통지를 직접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냐? 자, 이건 이렇게 하죠. 공매 공고나 공매 통지에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준 거죠. 그 처분성이 없어요. 그러나 공매 그 자체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자, 이거 유흥주점 사건이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 운영하는 갑은 A 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 이거죠. 그래서 영업 취소를 받았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죠.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 이 말이죠. 자,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자, 취소 처분 확정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1번. 자, A 시장은 갑이 청소년 유흥 접객 원으로 고용하여 유흥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법원에서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을 때 말이야. 그럼 이겼어. 그럼 인용 판결이죠. 인용 판결은 당연히 행정청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죠. 그 구속력으로서는 반복 금지가 된다 이거죠. 반복 금지요.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절차와 형식의 하자를 시정을 했다 또는 보완했다. 또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그렇죠?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자, 그런 경우는 다시 어떠한 영업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딱 세 가지죠. 법이 개정된 경우라든가 형식과 절차의 하자를 시정했거나, 그 다음에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는 다시 반복적인 처분해도 좋다 이 말이야.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자,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 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정처분을 할 수가 또 있다 이거지. 그죠? 똑같은 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처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또 다른 처분했을 때는 또 가능하다 이거지. 3번 청소년들은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 다음에 A 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죠? 똑같은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 4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보면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면 A 시장은 적반 청문 절차를 거쳤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 형식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래서 취소 판결 나온 거야. 근데 다시 형식과 절차 하자를 시정 또는 보완했다. 그런 경우는 동일한 처분에서도 반복 금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체크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번. 자,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문제. 자, 옳은 것은 몇 번인가? 자, 손실보상. 자, 2번 봐보세요.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에서 공공필요 23조 3항. 자,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유권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필요, 자, 공공복리가 더 넓은 의미로 보고 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뭐 중요한 파트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공필요하고 공공복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 부분 용어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손실보상은 공권으로 보게 되면은, 그죠? 우리의 당사자 소송, 그죠? 자, 침해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 권리. 우리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죠. 근데 손실보상은 행정소송, 즉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법상 권리. 아니면 사법상 권리, 민사소송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두 가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손실보상은 행정소송도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손실보상 이론적 근거, 특별히 생설에 의하면 공공복리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이것은 서로 저울질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꼭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꼭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지. 좀 쉬운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헌법 제23조 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이다 하면은 바로 보상 규정이 없다면은 곧바로 헌법 찾아가서 곧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헌법을 통해서 곧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보고 그런 건 아니다 이겠지. 헌법 23조 3항 그 자체만 가지고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는 다른 규정은 필요가 없다 이겠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 규정 가지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4번 봐보죠. 자, 행정소송법상 우리 이 처분의 개념과 행정행위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게네. 행정행위에서 공권력과 행정소송의 처분 서로 다르다라고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보다 더 넓게 보는 거죠. 처분 안에 행정이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혼설이죠. 두 가지 나눠서 본다. 아니 나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론설이죠. 근데 우리 다수설은 이혼설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죠.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죠. 근데 이번에 시험에 출제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하죠. 자,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1번, 2번, 3번은 뭐 우리가 읽어볼 필요 없이 다 틀렸죠. 자, 그래서 행정행위를 행정층이 법 아래에서 구체사실은 법 집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법행위로 정의하면은 공법상 개혁과 공법상 합동에는 행정행위 개념에서 자,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행정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 수행하는 공법적인 행위로 본다. 자, 이때는 우리가 공법적인 권력행위, 공법행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공법으로 본다면은 공법은 공권력과 관리작용, 공익.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도 포함되는 거야. 그럼 만에 하나 행정체 법 아래서 구체사실하는 법 집행으로 행하는 공법적인 권력행위로 한다면 그건 또 빠지는 거야. 이것은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행위로 보냐? 공법행위 중에서 권력으로 보냐?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 일반적에서는 공법행위 중에서 권력이, 공권력만이 행정행위죠. 이것이 일반적 이론이죠. 근데 여기서는 공법행위로 봐온다. 뒤에
권력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권력과 공익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신청을 요한다. 특허하고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죠. 그러나 허가는 반드시 신청이 있을 필요가 없죠. 통행금지 해지처럼 신청이 없는데도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틀렸죠. 네, 19번. 자, 대원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문이 길지만 쉽게 정답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방자치원 조례가 바로 국제법 조약의 위배 대비는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 좀 해보죠. 자, 항고소송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죠? 허가를 거부했던 그 공무원에게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 자, 4번 틀렸고, 2번도 마찬가지죠. 지목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자, 이것은 처분성이 인정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4번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적인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돼 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자, 조합 설립 인가 처분했다 합시다. 그럼 광학상 인가 처분으로서 그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겠다면은, 그죠? 조합 설립 결의 놓고 다툰 것은 아니죠. 자, 인가 놓고 다투는 것이지. 결의 그 자체 놓고 다툰 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래서 자, 1번, 2번, 4번 그죠? 틀렸고 3번이 그죠?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 20번 대법원 판례.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20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죠. 흡수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잘못되면 이거 놓고 다투할 텐데 그 사이에 얼른 건설 허가를 해준 거야. 그럼 이것은 건설 허가에 흡수되기 때문에 건설 허가 놓고 다투어야 되겠죠. 부지 사전 승인 처분 놓고 다투면 안 된다 이거지. 건설 허가를 해보는 이것은 흡수가 된다 이거죠. 환지 예정지가 잘못됐는데 환지 처분해버리면 역시 환지 예정지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 허가를 하기 전에는 부지 사전 승인 처분 놓고 다툴 수가 있어. 건설 허가를 해버리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흡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도 일부 허가야. 일부 허가도 처분성이 있어. 그래서 틀렸죠. 없다고 해서.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좀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서 판례가 더 나오죠. 그러나 건설 허가를 한 경우는 건설 허가 놓고 다툰다 이 말이야. 하기 전에는 이건 놓고 다툴 수가 있는데 다툴 수 없다 해서 틀린 지문이 다투어야 된다. 이 부분.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이것은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독립한 처분입니다. 이거 놓고 다툰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위법성은 직접 항고소송을 다툴 수는 없고 틀린 질문이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다투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죠. 건설허가를 해버리면은 건설허가 놓고 다투고 하기 전이라면 이거 놓고 다툴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4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부적정 통보. 그죠? 어마어마한 장비를 구입했다 이 말이야. 근데 나중에 죄송합니다. 청소업체가 난립한다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하는 것은 나의 재산권 침해가 되겠죠. 행정처분으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1번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당연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물론 법관이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소송은 당사자주의, 즉 변론주의가 기본 구도가 된다 이 말이죠. 맞고 2번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 명령 제기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 처분한 경우 그 변경 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협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죠? 당초 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자,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소송할 때는 당초 처분이 된다. 자, 2번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2번 판례는 여러분이 많이 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 풀면서 많이 접했던 거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1, 2, 3, 4가 있죠. 어느 것 하나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이 확실히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지만은 그러면 1번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누가 보더라도 2번
뭐 삼척 동자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아니 3번. 3번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4번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고, 아마 2번은 판례를 갖다가 공부 안 한 학생들이 많아요. 안 했다 하더라도 3번이 정확히 틀린 답이잖아요. 3번을 정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변경된 내용 당초 처분이 소송감이 된다라고 여러 번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소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길지만은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은 또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결과가 의외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다 하더라도 또 다음 기회가 많이 있죠. 자, 지방직 서울시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는 역시 하늘도 여러분의 정성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